아내 때문에 창피당한 남편 연예인 TOP고 미친 아내들의 실체. 연예계에서 스캔들이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 연예인들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입은 창피와 손해가 전례 없이 충격적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높은 인기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자랑하는 아내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남편의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고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관찰 예능에서 공개된 가정생활, SNS 속 일상, 때로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아내들의 관심과 욕망은 남편들에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편의 행복을 지키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 불필요한 스캔들을 양산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TOP9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9위 비호감의 아이콘 이휘재 부창부수의 비극. 개그맨 중 드물게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로 주목받았던 이휘재.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중의 눈에 비호감 이미지로 자리 잡으며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았지만 사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남편이 아닌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와 단아한 매력으로 단번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문정원은 남편의 존재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네티즌의 게시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휘재 가족이 같은 아파트 아래층 거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진정성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내용으로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문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모습까지 논란에 불을 붙였고 대중의 비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휘재 역시 방송을 통해 사과했지만 사건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질 뿐 남편의 비호감 이미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정원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방문했을 때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먹튀 폭로가 나오며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비용을 대신 지불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정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광고 및 개인 SNS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남편 이휘재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늪에 빠지며 공공연한 창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8위 아내 논란으로 속 터진 박명수 호스트바 스캔들의 진실. 박명수 하찮은 형이라는 캐릭터로 유재석의 든든한 지원 속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2008년 드디어 결혼을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8살 연하의 피부과 의사라는 사실은 화제를 넘어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 한수미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대중 앞에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SNS 활동으로 인플루언서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점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진료보다 광고와 판매에 치중하며 자신의 유명세를 줬던 한수미는 코팩 제품 시연 중 벌어진 손동작 논란으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릅니다. 의사이자 연예인의 아내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그녀의 행동은 신뢰보다 충격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한수미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남편 박명수를 끌어들인 라이브 광고에서 판매한 호박 앰플의 효능을 과장하며 허위 광고를 진행, 다시 한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명수는 아내의 논란이 이렇게 확대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수민의 호스트바 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광고 논란을 넘어 연예계 스캔들의 중심으로 번진 것입니다. 최근 한 호스트가 언론에 폭로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미혼이라 속인 여성 의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그녀가 연예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협박과 함께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호스트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한수민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논란의 후폭풍은 박명수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웃음과 개그로 사랑받던 그는 이제 아내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대중에게도 연예인 가정사의 복잡함과 씁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명수의 사례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화려한 외모와 인기 뒤에 숨은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남편의 이미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위 아내의 불륜에도 끝내 용서를 선택한 강남길 국민 삼촌의 씁쓸한 현실. 한 지붕 세 가족에서 국민 삼촌으로 사랑받던 강남길. 그의 평온한 삶은 아내 홍영희의 충격적인 사생활로 완전히 뒤흔들리게 됩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던 홍영희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틈타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강남길은 직접 아내와 내연남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며 믿기 힘든 현실 앞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각서를 받고 용서를 선택했지만 그 용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불륜이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고, 충격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려 두 번째 내연남은 강남길의 친구의 아들이었으며 그 직업이 목사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과 배신의 삼중 폭탄이 그의 삶을 덮친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길은 또 한 번 각서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각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내연남과의 불륜은 여전히 이어졌고,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발견하며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맛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과 내연남 사이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고, 강남길은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돌아왔고, 결국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4년간 아이들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작가로서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새로운 삶을 시도했지만 과거의 친근하고 사랑받던 국민 삼촌 이미지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그는 이제 웃음과 친근함 대신 아내의 불륜과 배신이라는 씁쓸한 그림자를 짊어진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 논란을 넘어 연예인 남편이 아내의 비밀스러운 삶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선택과 고통은 때로는 미묘하게 동정과 비판을 동시에 불러오며 국민 삼촌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6위 결혼 이후 추락의 길로 들어선 김태우 사기 결혼과 아내의 폭주.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김태우. god 해체 후에도 솔로 활동과 자신만의 팬덤 덕분에 순탄한 커리어를 이어가던 그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폭풍을 맞으며 비호감 인물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김태우의 아내 김혜리는 결혼 당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완벽한 재원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김태우가 더할 나위 없는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김혜리는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지는 속물적 성향으로 의혹을 받으며 연예계와 일반인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한 남자 솔로 가수 어씨의 사례에서 겉으로는 미모, 재력,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갖춘 여성이 결혼에 이르게 했지만 알고 보니 외제차와 명품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박사 학력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단번에 김태우와 김혜리임을 추적해 밝혀냈습니다. 물론 김태우는 사기 결혼 피해자였을 뿐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니었기에 이 논란은 크게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결혼 후에 시작됩니다. 김태우의 아내가 기획사 경영권을 잡고 장모까지 본부장으로 올라서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임원진은 모두 해고되었고
새로 합류한 인사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정산 내역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폭언과 비윤리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연예계 내부에서조차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기존 임원들을 모두 쫓아내고 정산 내역을 숨긴 채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길건에게 보내면서 오랜 인간관계마저 단절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 이후 김태우의 이미지와 인간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예계 내 여러 인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고 현재는 프로그램에서 그를 게스트로 초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몰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김태우의 사례는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연예인 커리어의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아내의 폭주와 기획사 장악력은 그가 그토록 사랑받던 시절의 청춘과 명성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화려했던 god의 막내였던 그는 이제 결혼과 아내의 힘에 눌려 연예계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이 박신양 재력으로 상처를 덮은 결혼 드라마. 연기력 하나로 국민에게 사랑받던 박신양. 그는 2009년 자신보다 무려 13살이나 어린 재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단숨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단순한 로맨스로만 보기에는 사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실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어둡습니다. 예비 신부 백혜진은 하겐다즈 코리아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 회사 샤프에비에이션 K 대표 백순석의 딸로 재벌가 사위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박신양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은 놀랐고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보통 여성 연예인이 재벌과 결혼하는 경우가 주목받던 시절 남성 연예인이 재벌가와 결혼한 사건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러나 결혼 발표 직후 예비 신부를 둘러싼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학창시절 악명 높은 양아치였다는 이야기부터 남다른 남자관계,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단아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사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퍼지며 대중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시절 유학을 떠나려던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 신분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몰랐던 사건이었고 나중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겨우 해결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신양 측근들이 온라인 폭로 글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화 촬영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예비 신부는 임신 4개월 차였고 처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박신양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감기약 복용 후 불면으로 해명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 그가 겪은 심리적 압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덕분에 처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적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박신양은 연기보다 화가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과연 사랑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상처와 압박을 견디기 위한 고가의 보험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결혼은 달콤한 로맨스보다 고단한 현실의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4위 강래호 유유상종의 교훈을 보여준 셀럽 셰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 강래호.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그는 이후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에 집중하며 셀럽 셰프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까칠한 방송 속 태도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며 대중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12년 강래호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선택은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 트레이너인 박선주.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전과 산범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고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건으로 전과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중에게 발라드 가수로 인식되던 그녀가 이 같은 전과를 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고 이미지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은 강래호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과거와 강래호 본인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겹치며 두 사람의 결혼은 유일상종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래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주의자 이미지와 박선주의 복잡한 과거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결혼이 과연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인지 아니면 서로의 결점을 덮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강래호와 박선주의 결혼은 지금도 대중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안고 살아가겠다는 선택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부류끼리 만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3위 이재훈 숨겨진 사생활과 책임감 사이 과연 진짜일까? 혼성그룹 쿨의 멤버 이재훈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사생활과 그 배우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연예계와 대중의 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예계와 화류계를 연결하는 신마담이라는 핵심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신마담은 연예계와 화류계를 오가며 다수 사건과 스캔들에 깊이 연루된 인물로 말 그대로 숨은 실세였습니다. 이재훈은 예송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스타로서의 인기뿐 아니라 집안 배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연예계와 화류계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신마담은 그의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연결해 주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얀이었습니다. 이재훈과 얀이는 처음에는 가볍게 만남을 이어갔지만 결국 얀이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재훈과 그의 가족은 그녀가 화류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얀이는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았고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11년간 독신인 척했던 이재훈의 사실혼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팬카페를 통해 결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깨끗한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재훈의 결혼 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1년 배우 김선호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아와의 술자리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비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책임감 있는 남편 이미지는 이때 또 한 번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며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면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고 동시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중은 그의 책임감마저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재훈의 선택은 진심 어린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타협에 불과한 것일까요? 대중의 의심과 비판은 앞으로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합니다. 2위 조성모 황태자의 결혼, 사랑일까 아니면 이미지 구원술일까?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는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극찬 속에서 한국 가요계 황금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의 깜짝 결혼 발표는 음악 팬들보다 세간의 호기심과 논란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조성모의 신부는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였으며 두 사람의 결혼은 축하보다는 의혹과 비난 속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결혼을 금전적 거래로 보는 시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스캔들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01년 배우 정광열이 연루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구민지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드라마 허준으로 인기를 얻던 정광열은 한 여성 스토커가 자신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스토커의 정체는 구민지, 혼성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그녀였습니다. 공개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성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그녀의 행동을 양다리 의혹으로 해석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단순히 집착과 지묘함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김성수는 관계를 정리했지만 구민지의 이름은 이미 치명적인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조성모는 결혼 기자회견에서 아내는 소중한 사람이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에게 감동을 준 발언이었지만 많은 대중은 여전히 그의 선택과 아내의 과거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편 정광열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유부남이었던 정광열이 외도 장소로 오피스텔을 사용했고 두 여성이 그곳에서 마주쳐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민지는 스토커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김성수와의 연애 중 그녀의 일부 행동은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과거 행적을 대중이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성모와 구민지의 결혼은 사랑의 승리로 포장되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하고 날카롭습니다. 과연 조성모는 그녀의 과거를 진심으로 수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스캔들과 상처를 감싸 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를 구원하려는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랑과 이미지 사이에서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1위 이창명 웃음 뒤에 감춰진 논란의 아이콘.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로 한때 사랑받았던 이창명은 어느 순간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실언과 악담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컨대 출발 드림팀에서 이묘한 등 프로게이머들이 승리할 때 그는 일본 새끼들이 이겨봐야 재미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혐오 발언을 던져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또한 다른 연예인의 경험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거나 동료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비매너적 태도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났다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이창명은 종종 말도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BS 행복 채널 보조 MC로 활동하던 그는 게스트 이상하 부부가 장애 아동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시청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는 성관계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관계를 깨끗하게 맺어야 돼요. 장애 아동의 탄생을 부모의 성관계가 깨끗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억지 해석하며 상식 밖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메인 MC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이라며 중재했지만 방송은 그대로 송출되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발언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인터넷은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자신의 장애 조카 이야기를 전하며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창명을 방송에서 하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016년에는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며 20시간 이상 행적을 숨겼습니다. 사고 전날 술을 마신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그는 배터리가 없어 연락이 안 됐고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본인 명의가 아닌 유령회사 차량으로 확인되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세금 탈루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창명은 출발 드림팀에서 하차했고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증거에도 끝까지 부인하며 잠적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사건은 다행히도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이창명은 방송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차가운 여론과 냉담한 시청자들의 시선을 피해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웃음을 주던 유행어 뒤에 숨겨진 그의 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책임과 논란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